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도 112회 건축정지설비기술사 모범답안 풀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범답안 이게 이제 해설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로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모범답안을 작성한 경위 또 내지는 필요한 내용 또 해설이 또 자세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교육의 목적상 간단히 좀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법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1교시, 2교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교시 1번 문제는 건축물 설계에서 건축 설계자와 협의해야 할 평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기 설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는 건축 전기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설비 단독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건축물 또 건축자 또 토목 또는 기계 설비와도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할 때에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할, 그래서 평면도상에 나타나야 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 이제 수변 전시를 설계할 때, 또 발전 기실을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축전 지실, 샤프트 또는 중앙 감시실과 군의 통신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외에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설계한다든지 각종 기계를 설치할 때든지 기계와 협의 활성, 각종 조경 이런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1교시 또 10점짜리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한 6가지 정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변 전실의 경우는 뭐든지 부하의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하의 중심을 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축과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위치와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 설비를 공급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침수의 우려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건축과 협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발전 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수변 전실과 인접하고 각종 오염이라든가 또 소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전 기실 마찬가지로 급배기 또 특히 수변 전실하고 인접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축전 지실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원 설비이기 때문에 인접하고 이러한 축전지 장치에 각종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건축과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 샤프트 크게 이제 뭐 EPS, TPS로 구분하는데 EPS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급 대상 범위를 설정을 해서 EPS 같은 경우도 건축과 협의할 때 가능한 우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위치를 잘 안 내줘요. 한쪽으로 코너로 몰린다든지 이런데 이제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하 중심부 위치가 돼서 이제 건축물 중앙에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EPS를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건축에서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감시실이라든가 군의 통신실 이런 것들도 건축과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1교시 2번 문제는 보호개전기 쪽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 보호개전기를 무슨 정정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동작 시간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시 특성, 즉 전류 개전기를 예를 들어서 전류와 시간 특성을 봤을 때 순시 특성, 즉 어떠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동작하는 순시 특성, 두 번째로 정한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동작하는 그런 특성, 반한시, 즉 시간과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동작 특성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정반한시,
정한시와 반한시를 조합해 놓은 거, 단한시 이렇게 해서 크게 시간과 동작 특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교시 3번 문제는 변압기 효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은 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어요. 바로 앞에 2월 달에 있었던 111회 시험 문제에서도 최대 효율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공식에서 보시더라도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 출력과 손실을 합친 입력과 출력의 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그럼 이 손실에 관계돼서 효율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살펴보시면, 부하, 즉 부하와 손실의 관계는 크게 나눠서 철선과 동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철선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하는, 부하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동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선과 동선을 주지 않고 뭘 줬죠? 효율을 줬어요. 효율을 주고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최대 효율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최소가 되기 위한 미분 방정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효율을 두 번 줬기 때문에 간단한 2차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즉 두 번 줬다.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효율이 100%일 때와 어떻게 돼요? 75%일 때의 효율을 주고 철선과 동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보시면 100% 부하일 때와 75% 부하일 때를 이렇게 손실을 이쪽으로 묶어냈습니다. 묶어내서 풀어봤더니 100% 부하일 때는 46.43kW, 75%일 때는 31kW.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손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미지수를 주어가지고 1식에서 2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P식 값을, 즉 동선 값을 구해낼 수가 있고, 이 동선을 갖다 1식이나 2식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선과 철선을 구했기 때문에 65% 부하일 때를 묻는 문제여서 26.06kW. 그래서 조건이 뭐죠? 첫 번째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절상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6kW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 4번 문제, LED와 OLED를 묻는 문제입니다. LED와 OLED를 묻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고 조명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발광 원리 따져보면 구조도 이제 그림을 여기서 그려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OLED는 여기에 보시는 대로 OLED는 유기물질이 들어가 있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유기물질을 집어넣고 이 유기물질의 전개를, 즉 전압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을 가하게 되면 보시는 대로 이 내부에 있는 유기물질 내에 있는 전제가 어떻게 돼요? 자꾸 밖으로 이탈하려고 해요. 여기 되고 또 완전히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 전리라고 하죠. 그래서 전리되게 되는데, 이 전리된 전자가 다시 구멍, 즉 비어있는 전공으로 다시 회귀할 때, 다시 돌아갈 때 여기에서 1궤도냐 2궤도냐 3궤도냐, 즉 궤도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즉 파장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의 빛이 발생하는 이런 원리를 가진 게 바로 OLED입니다. OLED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된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회귀할 때 빛을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LED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LE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을 해놨습니다.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전공, N형 반도체는 전자. 그래서 전공과 전자, 즉 전공의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B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고 또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자와 전공이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공핍층이 가까워지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런 작용을 갖다가 우리는 다이오드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방적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작용 다이오드인데 그 다이오드 작용 중에서 즉 공핍층에 전공과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상호 부딪히게 되면 부딪히게 될 때 나오는 어떻게 해요? 파장대가 나온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대가 나오는 것이 바로 LED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는 어떻게 돼요? 전공과 전자가 이 공핍층에서 부딪힐 때 빛이 나오기 때문에 LED의 가장 큰 단점이 뭐다?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전공과 전자가 부딪힐 때 나오는 요 파장대의 빛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LED는 열이 많이 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OLED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OLED는 어떻게 돼요? 유기물질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극판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을 인가해서 그때에 전자가 튀어나와서 다시 돌아갈 때 빛이 발생하는 것이고 LED 같은 경우는 전공과 전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공핍층에서 전공과 전자가 부딪히면서 빛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OLED는 재료 자체가 유기발광재료다. 그 다음에 LED는 무기발광재료, 즉 반도체를 그냥 결합해 놓은 것이다. 광원은 OLED 같은 경우는 면선, 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할 수가 있고 LED 같은 경우는 점광원만 가능하다. 즉 효율, 연색성, 수명 이런 것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변압기 소음에 관련된 얘기죠. 소음의 발생 원인을 알면 대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변압기의 냉각장치, 두 번째로 철심, 세 번째로 권선에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각종 탱크, 방열기 등에서 발생하는 원인과 그 대책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교시 6번 문제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SF6 가스를 사용한 어떻게 돼요? 개폐 장치, 즉 차단기죠. 차단기의 장단점을 가스 절연 GIS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런 SF6 가스를 사용한 개폐 장치, 절연 개폐 장치, 가스 절연 개폐 장치는 우리가 특과 선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연 개폐 장치죠. 그래서 SF6 가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즉 절연 내력이 아주 우수하다는 얘기죠. 우수한데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가장 큰 단점은 환경을 오염시킨다. 즉 오존층을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GIS의 가장 개요는 이제 GIS라는 뭔가를 여기 설명드렸고 GIS 분류, 즉 GIS 유니티형, 하이브리드형, 풀형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 한번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이렇게 해서 컴팩트화 시키고 어떠한 신뢰성, 각종 유지 관리가 용이한데 일단은 한번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습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이어줄 수 있죠. 항원 함식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지속적인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SF6 가스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 크게 이런 SF6 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환경 오염 대책이다. SF6 가스에.
자, 1교시 7번 문제 전력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처음 언급되는 단어 같은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하베스팅이라는 거는 뭐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수확한다는 얘기죠. 거두어 들인다는 얘기. 저 프로덕트 생산한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아니고 하베스팅한다. 에너지를 수확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버려지는 에너지, 즉 흘려보내는 에너지를 갖다가 흘려보내는 에너지를 거두어 들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알게 되면은 충분하게 10점짜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베스팅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는 아주 많습니다. 발생하는 뭐 신체 우리가 몸에서도 발생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 떨리는 각종 떨리는 것들 뭐 자동차라든가 뭐 지금 밖으로 열차가 신나게 달릴 때 열차의 진동이라든가 각종 진동 또 중력 또 위치 누르는 힘 또 광 여러 가지 발생 에너지 전자기적인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러한 에너지를 바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이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겠는데 이 발생원에서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 방법이 이제 연구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압전이라는 거는 피에조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진동이나 압력을 행사할 때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쿵쿵 뛰고 아니면 어디 자동차가 달릴 때 실제로 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노면에다가 저는 압전 소자를 깔아가지고 쭉 자동차가 달리면서 누르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이런 장치들이 실제로 적용되고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뭐 신나게 뛰노는 애들 복도 같은 데다가 압전 소자를 깔아서 애들이 신나게 뛰어놀 때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변환을 해가지고 압전이라든가 열전, 즉 열전이라는 건 뭡니까? 두 지점에 열이 발생하는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열전 효과 시험에 많이 나왔죠. 광전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기적 각종 파장을 이용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 또 이런 변환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소비하는 형태로 해서 하베스팅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바로 사용하는 방법 발생된 에너지를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는 10점짜리로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의 기본 개념을 묻는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력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많은 에너지 변환 쪽에서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태양광 발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 처음으로 언급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게 뭐냐 또 하베스팅 기술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즉 각종 압전이라든가 열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